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 사회의 주요 변화와 트렌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입소스 보고서, 여러 경제 지표, 또 관련 뉴스 기사들 이런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한국 사회, 경제, 문화의 핵심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당신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좀 더 깊은 통찰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 근데 또 동시에 역대 최저 출산율, 이 정말 흥미로운 대비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선 경제 지표부터 볼까요? 한국의 성과, 이거 정말 눈부십니다. 2024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 보니까 20위, 이게 역대 최고 순위라고 하고요. 국민 총소득, GNI는 세계 11위 수준이죠. 작년 수출액도 세계 7위였고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WTO 주요국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기세요. 네, 그 숫자들만 보면 정말 그렇죠. 분명히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이면에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좀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 문제가 있어요.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잖아요. 이건 뭐 OECD 최저 수준이고 당장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평균 가구 원수도 계속 줄어서요. 2050년쯤 되면 1.9명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인데 이게 그냥 숫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뭐 주택 공급 확대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같은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같은 핵심 계획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좀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지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0.78명이요. 와, 진짜 충격적인 숫자네요. 다시 들어도. 이 경제 성장과 인구 위기라는 극명한 대비가 소비 트렌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입소스 보고서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하잖아요. 특히 Z세대 보면 옛날엔 갓생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자기관리, 자기분석, 뭐 MBTI, 퍼스널 컬러,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서요. 네, 맞아요. 스스로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몰두하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도 이제 뭐 자동차, 가전까지 엄청 확대되면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 진짜 뚜렷해졌고요. K푸드 인기도 빼놓을 수 없죠. 냉동 김밥 막 풍절되고 불닭볶음면 챌린지 이런 거요. 네. 그 Z세대의 자기분석 열풍이요.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전망? 이런 거랑 연결된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입소스 조사에서도 보면 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고 좀 불안한 미래보다는 차라리 분석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불안하니까 차라리 나를 더 알려고 한다. 네. 그리고 구독 경제 확산은 역시 편리함, 또 개인화된 경험에 대한 요구, 여기에 기술 발전이 딱 맞물린 결과죠. 예를 들면 가전제품도 이제 단순히 그 기계, 하드웨어를 사는 게 아니라요. 기기랑 같이 오는 소프트웨어나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HW 더하기 N1HW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K푸드 성공도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K 컨텐츠 인기가 일단 크고 건강 트렌드랑도 맞고 또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 개발, 불닭볶음면 맛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런 현지화 전략이 잘 먹힌 거죠. 그리고 팬덤 문화도 좀 변해서 예전엔 10대 중심이었는데 요즘엔 50대 팬덤도 막 부상하고 그런 변화도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IT 강국답게 인터넷 보급률 이런 건 최고 수준인데 AI 분야에선 좀 의외의 모습도 보여요. 민간 투자가 미국이랑 비교하면 엄청 적고 145 수준이라니? 사오직의 AI 활용률도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뭐 AI 기반 CCTV 대자뷰 이런 기술은 계속 나오는데 왜 AI 경쟁력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느낌일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인프라는 정말 잘 돼 있는데 AI 분야 투자가 좀 소극적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규제 환경일 수도 있고 기업 문화나 교육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좀 복합적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과제도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들도 여전하잖아요.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성별 임금 격차, 이건 뭐 2021년 기준으로 31%나 됐으니까요. 여성 경력 단절 문제도 그렇고
이게 한국 경제 발목을 잡는 진짜 고질적인 문제죠. 맞아요. 그 문제는 정말 오래됐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전통적인 가족관도 엄청 바뀌고 있어요. 비혼 출산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20대의 거의 절반 가까이 42.8%였나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식 팍스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 말고 다른 형태의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이런 거 도입 논의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또 반면에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좀 부족해 보여요. 에브리싱,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이런 구호는 많은데 실제 구체적인 행동, 너싱으로는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죠. 기술 발전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2025년의 한국은 정말 뭐랄까 눈부신 경제 성취가 있는 반면에 인구 절벽 같은 아주 구조적인 위기가 있고 또 K컬처로 세계를 막 매료시키는데 안에 사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사회적 갈등도 겪고 있고 그야말로 굉장히 역동적인 전환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 또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거랑 내부 과제 해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이제 점점 일상이 되고 가족 형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가 보편화되는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요. 과연 미래의 한국적인 것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건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좀 포착하고 또 어떤 도전에 대비해야 할까요? 한번 좀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